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가축 1과목을 할 건데요. 1과목 하기 전에 기존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 계속 연결해서 공부를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왜냐면 어차피 올해 바뀐 것 중에서 좀 중요한 파트너가 좀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이미 수익 감소에 대해서 어디가 바뀌었다는 걸 알고는 계실 거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한번 짚어주고 해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좀 하고 가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수익 감소 보장에 이것은 앞으로 4월 19일 날 특별한 이변이 없이 이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자, 얘들을 좀 해주고 갈게요. 자, 교재 214페이지 봐보시면 페이지 214페이지 수익 감소 보장. 자, 이 내용이 올해 개정이 되었잖아요. 개정이. 즉 3월 19일 날 개정이 된 겁니다. 네, 개정이 되었는데 어떤 게 개정이 되었냐면 기준 가격하고 그 다음에 수확기 가격 산정 이 부분이 조금 개정이 되었어요. 특히 이제 수확기 가격 쪽에 그 내용을 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익 감소 보장에 있어서 앞면 놔두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시면 자, 교재에서 221페이지에서 자, 페이지 221페이지 가보면 자, 보험금 산정 먼저 한번 봐볼까요?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의 보험금은 일단 가피자죠. 보험금 산출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자기부담 비율은 모두 몇 프로짜리밖에 없었다고 그랬냐면 3개. 20%, 30%, 40% 형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10%, 15% 형이 없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공식은 몇 킬로그램 보험에 가입할 거니 가입 수확량에다가 1kg당 가격, 즉 가입 가격 또는 무슨 가격? 자, 기준 가격을 쓴다고 그랬어요. 기준 가격. 자, 그리고 이 피해율. 자, 피해율은 돈으로 한다고 그랬죠. 돈으로. 자, 거기 피해율에 기준 수입분의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럼 자, 이 기준 수입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평년 수확량에다가 그 다음에 기준 가격을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이 실제 수입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즉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여기에다가 곱하기 작은 거 쓰세요. 뭐하고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 수익 감소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수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이 기준 가격 구하는 방법 그리고 수확기 가격 구하는 방법을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전에 했는데 조금 개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개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인쇄물 1페이지하고 교재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인쇄물 1페이지하고 교재는 224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224페이지. 자, 일단 콩입니다. 콩. 자, 콩은 용도를 우리가 3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용도가 3가지인데 기준 가격 산출 방법과 수확기 가격 산출 방법이 다르죠. 이제 2개를 묶은다고 그랬죠. 누구하고요? 자, 장류 및 두부용, 그 다음에 반민용. 이 애들은 산출 방법이 똑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물용. 자, 이렇게 저희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럼 이때 자, 장류 및 두부용, 반민용의 무슨 가격 산출 방법? 기준 가격 산출 방법, 그 다음에 수확기 가격 산출 방법. 자, 그럼 이 인쇄물 보세요. 인쇄물과 교재하고 어떻게 바뀌었는가 봅니다.
자, 기존 가격은 바뀌지 않았어요.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기존 가격은 교재하고 인쇄물하고 똑같아요. 기존 가격은. 즉 어떻게? 상품 플러스 중품. 자, 나누기 뭐 한다? 이해하죠? 얘가 평균 가격이죠? 근데 얘를 갖다가 과거 몇 년 거 쓴다? 과거 5년 거. 자, 구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최고 최저를 버린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올림픽 평균값. 즉 올림픽 평균값을 구합니다. 거기에다가 뭘 곱했어요? 농과 수치비율. 자, 여기까지는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학기 가격이 바뀌었습니다. 봐보시면 교재하고 인쇄물하고 달라요. 즉 수학기 가격이 개정이 된 겁니다. 수학기 가격. 자, 수학기 가격이 그러면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개정 전에는 이미 강의했던 거 수학연도 거. 자, 우리가 수학기 가격 어쨌든 수학연도 가격을 쓰는 거예요. 즉 2024년도에 콩을 수확한다 그러면 수학연도 거. 즉 일단은 수학연도에 뭐 상품 플러스 중품. 자, 중간 평균 하니까 나누기 1 하는 거죠. 평균을 빼죠. 자, 이 평균에다가 농과 수치비를 곱한 것이 자 개정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뀌었어요. 그럼 개정 후에 있어서 개정 후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수학연도 거 쓰긴 써요. 수학연도 거 뭐 상품 플러스 중품. 자, 나누기 2. 자, 얘가 이제 상품 중품 평균이죠. 평균인데 여기다 똑같이 공식은 똑같아요. 농가 수치비를 곱합니다. 농가 수치비를 곱하는데 자, 이 농가 수치비를 구하는 공식이 들어왔어요. 농가 수치비를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나왔어요? 최근 5년 올림픽 평균값으로 구한다 이 말이에요. 농가 수치비를 구하는 공식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농가 수치비를 갖다가 그전에는 이제 수학연도 거만 썼잖아요. 즉 2024년이다. 그러면 2024년도 농가 수치비만 썼는데 적용할 때 이제 과거 5년 거 평균값을 쓰라는 거예요. 즉 올림픽 최고 최저를 버리고 최근 5년 거. 그러면 우리가 콩을 2024년도 목적물을 보험에 가입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 5년이니까 23년, 22년, 21년, 20년, 19. 자, 얘가 최근 5년이죠. 우리는 지금 몇 년도 걸 농가 수치비를 구하는 거예요? 2024년 걸 구해야 되니까. 최근 5년 거 쓰는 거죠. 2024년 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2024년도 농가 수치비를 몇 프로야 이걸 구해야 되니까. 최근 5년 거. 그러면 농가 수치비 2023년도에는 자, 농가 수치비 80%였어요? 90%였어요? 60%였어요? 70%였어요? 80%였어요? 자, 이런 조건을 주겠죠. 각 5년 거. 각 5년 거 조건을 주게 되면은 여기서 최고 최저를 버립니다. 버립니다. 하나, 둘, 세 개 더해서 나누기 3. 자, 얘가 올림픽 평균값. 최근 5년 거. 자,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 인쇄물 한번 읽어보시면 자, 프린터 1페이지에 자, 콩에서 장류 및 두부용, 반민용에 있어서 자, 기준 가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수학기 가격 산출 방법에 있어서 수학연도에 서울 양곡 도매시장 중품과 상품 평균 가격 일단 구하죠. 자, 여기다 구합니다. 평균 가격 구했습니다. 평균 가격 곱하기 자, 농가 수치비율 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가 수치비율에 최근 5년간 올림픽 평균값이다 이 말이에요. 즉 자, 상품 중품 평균값 곱하기 농가 수치비율입니다. 근데 이때 농가 수치비율을 최근 5년간 올림픽 평균값을 구하라. 방금 처리처럼. 그렇게 구하라는 거. 자, 이게 개정됐다는 것. 농가 수치비를 평균값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콩나물용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제주도 콩나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주도 콩도 많이 재배를 하지만 콩이 이제 우리 김제도 콩 많이 재배하잖아요. 이 전라북도 김제도. 그래서
이제는 제주도 지역 농협걸로 우리가 기준가격, 수확기가격 산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우리 교재 224페이지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내용, 이게 산출 방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문구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교재 224페이지에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기준가격에 있어서 제주도 지역농협에 이걸 말 나오잖아요. 제주도 지역농협에. 자, 이 문구가 인쇄물에 가보시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쇄물에 1페이지에 사업대상 시군 지역 내역. 그러니까 산출 방법은 동일합니다. 네, 용어만 제주도 지역농협에서 우리가 기준가격, 수확기 가격을 산출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대상 지역에서 전라북도 김제다 그러면 김제 지역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수익감소 보장은 가입 지역이 있잖아요. 가입 지역. 그러니까 그 사업 있잖아요. 우리 사업대상 수익감소 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 그 지역에서 기준가격, 수확기를 다 형성시킨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제주도에서 형성을 시켰는데 사업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수익감소 보장을 가입할 수 있는 지역. 지금 그 말입니다. 자, 남은 것은 산출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 문구만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24페이지 양파하고 그 다음에 인쇄물 2페이지 봅니다. 자, 양파에 있어서 225페이지에 기준가격 봅니다. 답번에. 그 답번에 기준가격의 산출에 있어서 동그라미 1번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연도별 중품과 상품 평균 가격에 보험가입 직전 5년 올림픽 평균가 곱하기 농가 수입일 즉 기준가격 산출 방식은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 인쇄물 2페이지 한번 봐봅니다. 제리에 프린트 인쇄물. 자, 인쇄물 2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가보시면 양파 기준가격 산출 방법에 있어서 자, 방금 제가 읽었던 내용하고 동일하죠. 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가입년도 포함이 삭제됐어요. 자, 교재하고 비교했을 때. 즉 인쇄물에 가입년도 포함이란 문구가 삭제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양파에서는 가입년도 포함이란 말이 삭제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파의 바로 그 밑에 라에 우리 교재 라의 수확기 가격 산출 방법 볼게요. 교재 225페이지에 라. 자, 수확년도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 도매시장 중품과 상품 평균 가격의 농가 수치율 즉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인쇄물 갑니다. 방금 누구처럼 홍처럼 즉 농가 수치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최근 5년 올림픽 평균가 자, 바뀌었습니다. 양파 수확기 가격 산출 방식도 방금 누구처럼 콩처럼 장류 및 도무용 반민용처럼 바뀌었어요. 즉 농가 수치비를 최근 5년 올림픽 평균값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마는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문제점이 이제 여러분이 또 분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자, 저희가 수확기 가격을 고구마나 양파나 똑같이 어떻게 했었냐면 상품, 중품 나누기 2에서 거기다 농가 수치비를 곱했잖아요. 그런데 고구마는 또 개정이 되지 않았죠. 그럼 고구마는 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수확기 가격에 있어서 225페이지 1 교재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그냥 여기는 바로 그냥 농가 수치비를 주는 거죠. 5년 평균값을 쓰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는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쇄물 2페이지에 가보시면 인쇄물 2페이지 거기 고구마는 기존하고 동일이에요. 즉 수확기 가격 산출에 있어서 농가 수치비를 최근 5년 올림픽 평균값을 쓰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교재차 226페이지 갑니다. 자, 226페이지에서 가을재배 감자도 개정되지 않았어요.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가을재배 감자도. 그래서 수확기 가격 산출할 때 농가 수치비를 최근 5년 올림픽 평균값 사용하란 말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자, 마늘. 역시 마늘도 개정되지 않았어요. 마늘 동일합니다. 자, 교재 226페이지에 마늘. 자, 그러면 교재 227페이지에서 우리 마늘하고 양파는 굉장히 상품이 흡사하거든요. 가입 시기도 동일하고 수확 시기도 동일합니다. 즉 전년도에 우리가 10월 달에 마늘 보험을 가입을 해서 다음 연도 6월 30일 끝나죠. 두 상품 굉장히 흡사한 상품이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이번에 양파가 개정이 되면서 양파는 가입연도 포함이란 말을 삭제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마늘은 또 가입연도 포함이란 말이 그대로 지금 들어있어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대체 답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왜 가입연도란 말을 포함을 시켰을까? 아니 삭제를 시켰을까? 그래서 아무튼 좀 아이러니한 지금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자, 교재 226페이지에 있는 마늘,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있는 마늘, 즉 기준가격, 수확기 가격 산출은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개정되지 않았어요. 자, 양배추 했고, 그 다음에 228페이지 가보시면 자, 포도 있습니다. 자, 228페이지에 있는 포도에 있어서 다 해서 자, 기준가격 산출에 있어서 자, 1번에서 서울시 농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연도별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에 보험가입 직전 5년 가로치고 가입연도 포함 올림픽 평균가 곱하기 농가 수치별. 자, A가 인쇄물에 가보시면 역시 가입연도 포함이 삭제된 거예요. 즉 포도하고 양파가 가입연도 포함이란 말이 삭제된 겁니다. 우리 기존 교재에. 자, 그 다음에 228페이지 하단에 있는 라 수확기 가격 산출 봅니다. 자, 수확기 가격의 산출에 있어서 소학연도에 서울시 농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중품 상품 평균가격 곱하기 농가 수치비율. 자, 얘가 방금 누구처럼 5년 올림픽 평균값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인쇄물 보세요. 인쇄물. 인쇄물 3페이지. 자, 인쇄물 3페이지 포도 보시기 바랍니다. 수확기 가격. 서울시 농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 곱하기 농가 수치비율을 하는데 이 농가 수치비를 최근 5년 올림픽 평균값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요약 정리를 한번 봐보시냐면 자, 인쇄물 3페이지. 자, 인쇄물 3페이지의 요약을 한번 봐보시면 자, 고구마는 어쨌든 기존하고 동일이에요. 개정 안 됐다고 그랬죠. 자, 기준 가격은 그냥 상품, 중품, 올림픽
평균가 곱하기 농가 수치비율, 즉 5년 거 씁니다. 수학기 가격은 수학연도 거 쓰는데 그냥 중품 상품 평균가 곱하기 농사 수치비율. 그 다음에 가을 감자하고 양배추는 이제 동일해요. 둘 다 가입연도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 방식은 방금 고구마랑 똑같아요. 그래서 고구마, 가을 감자, 양배추의 차이점은 산출 방식은 동일하냐, 가입연도 포함 문구가 있냐 없냐의 차이점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 포도 양파가 이번에 개정이 된 겁니다. 포도 양파가 개정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가입연도 포함이란 문구가 삭제되었고요. 즉 기준가격 산출 방식에. 그 다음에 수학기 가격에 있어서 농가 수치비를 갖다 쓰는데 이때 5년 올림픽 평균값을 쓰더라. 이게 개정된 거. 그 다음에 콩에 있어서도 장류 및 두부용에 그 다음에 반민용, 거기다 반민용 하나 더 쓰게요. 인쇄물에다가 장류 및 두부용 반민용. 장류 및 두부용 반민용 동일합니다. 즉 기준가격 산출 방식 똑같고 그 다음에 수학기 가격에 있어서 중품 상품 평균가격 곱하기 농가 수치비를 하는데 이때 농가 수치비율이 5년 올림픽 평균가. 그 다음 나물용. 자, 나물용 공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주도 지역농협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빼고 그냥 사업대상 농협. 사업대상 시군 지역농협의 5년 올림픽 평균가. 수학기 가격도 마찬가지로 사업대상 시군 지역농협의 평균 수매가격. 그다음 마늘 가입연도 포함에 있어서 지역농협의 5년 올림픽 평균값. 그다음에 지역농협, 수학농협의 평균값.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입연도란 문구를 사실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가입연도란 포함이란 그 문구 자체는. 이게 기준가격 산출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얘가 마늘이야. 마늘이면은 기준가격을 산출할 때 일단 기준가격은 과거 5년이잖아요. 과거 5년. 과거 5년을 쓴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2024년도 기준가격을 산출하세요. 그 말은 과거 5년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과거 5년을 쓴다는 것은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이렇게 과거 5년을 쓴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가입연도 포함이라는 문구 그 자체의 그 뜻은 뭐냐면 가입연도 포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2024년 목적물을 언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냐면 2023년 10월 달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2023년도 기준 가격은 언제 형성이 되냐면 2023년도 기준 가격 자체가 2023년 7월 달에 가격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발표를 해. 농고본 사이트에 가보면. 그럼 7월 달에 발표가 이미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이 2024년도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2023년 10월 달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해서 얘가 2024년 6월 30일에 보험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2024년도 목적물을 보험에 가입할 때는 결론은 가입 시기는 얘하고 똑같은 거죠. 이 시기는. 2023년도였고 2023년도에 보험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 가격을 포함해서 과거 5년이다 지금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과거 5년 가입연도 포함이란 그 문구 자체는 가입연도 포함해서 가입연도 그 가입연도라는 것은 2024년 목적물 가입연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가입 시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가입 시기. 2023년도 우리가 10월 달에 가입을 하는데 그 전에 2023년도 가격부터 적용을 하세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그럼 나머지 포도도 사실은 우리가 포도도 어떻게 보험에 가입을 하냐면 포도다. 포도도 2024년 포도다 했어요. 목적물이. 그럼 얘도 2023년 우리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거든요. 얘들도. 그리고 이 2023년도 기준가격도 한 11월에서 12월 달에 기준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입연도 포함이라는 문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24년 얘가 이제 10월 10일 날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가입연도라는 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격 형성할 때. 그냥 무조건 2024년도 기준가격 산출하세요. 그러면 그냥 그 하고 5년 거 쓰시면 돼요. 과거 5년 거. 과거 5년 거. 그래서 크게
이 가입연도에다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과거 5년 거 그대로 쓰시면 될 겁니다. 다만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게 왜 같은 작물인데 이렇게 어떤 작물은 가입연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작물은 가입연도를 뺐을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 가격이라든가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하고 그 해하고 약간 맞물리는 그런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기준 가격 산출할 때 과거 5년이라 했을 때는 내가 2024년도 목적물을 보험에 가입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2023년부터 해서 과거 5년 잡으시면 돼요.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정리하세요. 응?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한 게 아니야 그냥 포도다 그랬을 때 포도다 그러면 포도에 2024년도 기준 가격을 산출하세요 그랬을 때는 그냥 2023년부터 과거 5년 목적물을 그게 가입연도 포함 가입연도 미포함 여기에 크게 두지 마시라고 기준점을 그냥 그건 아예 무시하시고 그냥 목적물이 우리가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 목적물이 2024년도 목적물을 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서 과거 5년이라는 것은 무조건 23, 22, 21, 20, 19 이렇게 과거 5년을 잡으시라고요. 목적물을 기준으로 잡으시라고 목적물을. 우리가 수확하는 목적물이 몇 년도 거냐 이걸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과거 5년 이렇게 잡으시라고. 그래서 방금 다시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지금 직전 5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기준가격 산출할 때. 근데 수확기 가격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농가 수취비율은 뭐라고 나왔냐면 최근 5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최근 5년. 예를 들어서 목적물이 우리가 2024년도 목적물을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공통점이 고구마든 양파든 포도든 어쨌든 다 우리가 2024년 수확하는 목적물을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이 직전 5년이라는 것은 19년부터 2023년까지 이 과거 5년 잡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수확기 가격에 있어서도 자, 우리가 2024년도 수확기 가격 산출하는 거잖아. 2004년도. 그럼 똑같아요. 19년부터 23년 거 농가 수치비율 과거 5년 것으로 해서 올림픽 평균값으로 산출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정되었으니까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1과목에서는 지난주에 했던 그 우리 평년 수확량 쪽하고 바뀐 게 그다음에 이 수입 보장 좀 중요하다고 한 내용들이 그거예요. 수입 보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수 제한 쪽에서 이제 추가된 거 이제 그것은 이제 추가된 것은 기준만 좀 잡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재파종 보험금, 재정시 보험금이 추가로 됐던 거. 그리고 이제 우리 보험 이론에서 몇 가지 좀 들어온 거. 이게 큰 타이틀은 그거예요, 그거. 자, 오늘 교재는 27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70페이지에서 자,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270페이지에 있는 자연재해를 아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재해. 즉, 여러분 나중에 이제 면부책을 판단해야 됩니다. 얘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폐사가 되었는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인해서 폐사가 되었는지에 있어서 어떤 축종은 자연재해를 다 보상하고 또 어떤 축종은 일부만 보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 너는 자연재해를 다 보상해 했을 때 이 자연재해 개념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즉, 풍, 수, 설, 지진하고 자, 폭염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자연재해를 다 보상해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표현한다? 폭염까지도 보상을 해 그런 개념이고요. 그냥 풍수, 설, 지진만 보상해 그랬을 때는 폭염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271페이지에 있는 가축 재해 관련해서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폭염에 대한 개념, 자 이거 정리하시고요. 자 나머지들은 다 어차피 내용에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시험하고 연결된 내용으로 자, 277페이지는 어차피 똑같아요. 우리 주무부서. 자, 주무부서에 대한 내용. 자, 그 다음 이제 279페이지 가서 자, 요약 정리이기 때문에 자, 포인트만 찾고 갑니다. 자, 279페이지에 가셔서 보면은 목적물 꼭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목적물 가축 16종. 그 다음에 거기에 가축 사육시설도 우리는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가축 사육시설의 종류가 어떻게 되죠? 자, 축사도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죠. 그 다음에 부착물, 그 다음에 부속물, 그 다음에 부속 설비, 그 다음에 기계장치. 자, 얘들도 우리가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부속 설비라는 것은 뭐예요? 얘는 뭐 저기 난방 설비, 급수 설비, 환기 설비. 그다음에 부속물이라는 것은 곡간, 담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착물이라는 것은 네온사인, 간판 이런 것들. 자, 얘네들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합니다. 같이. 그래서 보험의 목적물이더라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280페이지 가보시면 자, 280페이지에서 자, 정부의 보험료 지원 요건. 자, 첫 번째,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했을 때, 자, 개인도 우리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법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최고 한도는 얼마였냐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요건에 있어서 첫 번째가 어떻게 됐었죠? 지원 요건이 첫 번째가 자, 농업 경영체. 거기에 지원 요건이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에 대해서는 일부 축종에 대해서는 적정 사용 면적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부 축종에 대해서는. 그럼 여기까지는 공통입니다. 근데 이 적정 사용 면적은 누구에 대해서만, 즉 닭하고 돼지하고 오리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얘는 기준을 요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허가 및 등록 기준이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냐면 교재 281페이지에 그 네모 박스 있죠. 자, 그 네모 박스가 조금 개정되었어요. 281페이지에. 선생님 그 교재 한 번만 아까 여기. 아니. 새로 교재 한 번만 좀 봐주실래요? 아까 농구원 인쇄하신 거. 새로운 교재 인쇄하신 거. 혹시 인쇄 안 하셨어요? 뭔가. 그거 새 교재 아니었나요? 아니죠. 예. 그 수정된 거 한 번만 줘볼래요? 이거 이 페이지 이거 혹시 인쇄된 거 있어요? 제가 없나? 그것 좀 보려고. 잠깐만요. 제가 일단. 자, 여러분 교재 281페이지에 그 네모 박스 교재 봐보세요. 가축 사육업 허가 및 등록 기준에 있어서 걔가 좀 개정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자, 허가 대상이 있고 거기 봐보시면 자, 등록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제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자, 허가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즉 누구누구 소, 돼지, 닭, 오리는 면적이 얼마? 5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는 여기에 소, 돼지, 닭, 오리. 자, 축사의 크기가 5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는 반드시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자, 이건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등록 가격 있습니다. 등록. 자, 등록도 똑같아. 동일합니다. 거기 교재 그대로. 자, 거기 가보시면 자, 소, 돼지, 닭, 오리 방금 얘들에서 50제곱미터 이하는 일단 등록이겠죠. 초과는 허가니까. 그러면 가금류 중에서 가금류
자, 우리 가급류를 어떻게 암기를 하라고 그랬냐면 오메 꽁닭은 관상조로 거칠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관상류의 종류가 오리, 메추리, 꽁닭, 관상조, 거의, 칠면조, 타조. 오메 꽁닭은 관상조로 거칠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가급류 중에서 방금 누구하고 오리하고 일단 닭은 빠졌잖아요. 오리하고 닭은. 그리고 또 거기서 누구를 하나 빼요? 자, 관상조를 빼봐요. 그럼 나머지 누구는 남았습니까? 메추리, 꽁, 거의, 칠면조, 타조. 자, 그 애들이 다 이리 와요. 등록으로. 그 가급류 중에서. 지금 여기 거기 교재에 가급류 중에서. 즉 오리하고 닭을 일단 걔들을 일단 빼냈으니까. 그리고 관상조만 빼요. 그럼 나머지 가급류가 다 들어와. 열로. 암기하실 때. 그래서 자 가급류에서 자 거의, 칠면조, 메추리, 타조, 꽁. 자 걔들은 무슨 대상이다? 등록 대상이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가축 있죠. 기타 가축이 누구냐면 사슴, 양, 그 다음에 오, 토, 꿀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오소리, 토끼, 꿀벌, 사슴, 양, 오토꿀. 얘가 이제 기타 가축이죠. 근데 기타 가축 중에서 큰 애가 좀 누구예요? 사슴, 양. 기타 가축 중에서. 사슴, 양도 무슨 대상이다? 등록 대상이야 그 말이에요. 사슴, 양도. 자 그러면 이제 등록제에 있어서 가보시면 등록제가 자 방금 가금중 사육시설이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은 등록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가금류 중에서 닭, 오리, 거의, 칠면조, 메추리, 타조꿀 그리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꿀, 오소리, 토끼, 꿀벌 그 다음에 관상조 여기 있잖아요. 관상조. 그런데 우리 자 새로 바뀐 교재는 자 여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여기가 자 여기에서 일단 관상조가 제외돼 버렸어 지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애들 있잖아요. 우리 가축 재본 목적물은 아니지만 참 여기 지금 여기가 뭐냐면 이 등록 기준이 이거 있잖아. 이 등록 기준이 우리 농작물 재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얘가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이냐면 우리 축산법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축산법에서. 이 축산법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가축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가 이제 새로 개정된 게 뭐가 들어왔냐면 즉 우리 기러기야. 그럼 불러보실래요? 기러기하고 새로운 거. 아, 예, 제가 이걸로 해드릴게. 논차의 기러기. 아, 노새. 봐봐, 노새. 자, 여기. 자, 이거 노새하고, 그 다음에, 자, 당나귀하고, 그 다음에 개. 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얘는, 저기는 아니에요. 얘가. 우리 저기는 아니라고. 가축 재본 목적물은 아니야. 그냥 그 별표를 그대로 가져왔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축산법 시행령에 있는 허가 또는 등록 기준 별표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애들이 들어왔을 뿐이야. 근데 우리 가축 재본 목적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목적물은 16가지 그대로 불변이에요. 16가지. 다만 얘들은 우리가 그게 본인들이 노새를 내가 키울 때도 뭐하나 등록 제외 없이 키울 수 있다 그런 말이라고. 우리 자기들이 키울 때 예를 들어서 당나귀도 내가 키울다. 얘는 허가도 필요치 않고 등록도 필요치 않아 그런 내용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면 자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 오소리하고 그 다음에 관상조가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는 지금 이제 들어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는 근데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 오소리와 관상조가 빠져버렸어. 근데 이것은 우리 책을 집필하신 분이 잘못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여기 등록제에 가보시면 기타 우리 불형으로 있잖아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그런 동물이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제3 하단에 있는 시행규칙으로 가가지고 기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가축 얘를 가지고 데려와야 돼. 근데 이 교재를 편찬하신 분이
저기 시행규칙까지 안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들어있어요. 들어있어. 근데 이 교재를 쓰신 분이 여기다 빼버린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셔요. 그것은. 응? 말은 당연히 등록제해줘. 당연히. 그대로 그냥 교재에 있는 거 다시요. 자, 281페이지 3번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즉 등록대 대상 가금 중 사육시설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은 등록제다. 즉 닭오리 거의 칠면적 매출이 타적공. 여기는 불변 그대로 갑니다. 자,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말, 토끼, 꿀벌, 오소리, 간상조 얘가 원래는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새로 교재를 받게 되면은 누가 빠져버리냐면 오소리와 간상조가 빠져버려. 이제 새로운 교재에는. 근데 원래 우리 법에는 들어있어요.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이 그걸 빼버린 거예요. 실수를 하신 거예요. 실수를. 나중에 여러분이 그 책을 새로운 책을 받으면 오소리 관상조는 그럼 뭐냐 이렇게 분명히 질문이 오실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 그 홈페이지에 누가 Q&A 가보면 누가 그 저한테 질문을 했더라고요. 네, 이미 그건 들어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저쪽에 시행규칙에서 기타 정하는 가축 있잖아요. 우리가 법령 가보시면 기타 정하는 가축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 기타 정하는 가축에서 저기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안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교재를 봐보면 오소리와 관상조는 이제 빠져 있게 돼.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다가 이제 이걸 추가한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에다가 그 내용에다가 노새, 당나귀, 개 이걸 사유하라고. 아니 추가하라고. 그리고 기러기 사유고. 이 네 가지가 추가야 추가. 등록 제대상에다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재에는 누구 하고요? 오소리하고 관상조가 빠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교재 81페이지에 있는 그 자, 네모 박스 자, 그 부분 좀 개정이 되었고 자,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있는 자, 우리 정부 지원 범위에 있어서 자, 이 보험료 산출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 얘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다른 것들은 정부에서 보험료 50%를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자, 말은 항상 보험료 우리가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말 보험료는 자, 기본적으로 4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얼마? 정부에서 50%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 4천만 원이라는 것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보험 가입금액 기준이에요. 보험 가입금액이 4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50% 지원해 줘. 그리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몇 프로까지? 70%.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0%까지만 정부에서도 50% 지원해 준다는 것. 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교재 281페이지 바뀌진 않았어. 똑같아. 교재 281페이지에 그 1번 제일 하단 말보험료 산출. 얘는 개정된 건 아니에요. 네, 중요하니까.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러면 자, 말 한도가 자, 6천만 원이에요. 말 한도.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얘가 보험 가입 금액이 6천이야. 그리고 자, 보험료율이 10%입니다. 10%. 그럼 어쨌든 자, 계약자가 다른 이제 기타 사항 없고 계약자가 내야 돈이 얼마예라는 거예요? 원래 계약자가 그렇죠. 600만 원이죠. 계약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600만 원이야. 그 600만 원을 갖다 우리는 여기서는 영업보험료니 순보험료니 그런 용어 쓰지 않습니다. 납입보험료라는 용어를 써요. 납입보험료. 가축에서는 600만 원을 계약자가 원래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600만 원을 우리가 애가 돼지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50% 300만 원 내준다고요. 근데 말은 300을 주지 않는다고. 그럼 말은 어떻게 주니 했을 때 이 600만 원의 돈에 대해서 정부에서 얼마를 줄 거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 600이라는 돈은 원래 얼마에 대한 돈이냐면 6천만 원에 대한 돈이죠. 6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의 돈인데 이 6천만 원을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냐면 방금 얼마까지는 4천까지는 일단 무조건 지원해 줘요. 그다음에 4천을 초과하는 그럼 이 2천만 원 초과죠. 27에 14 70% 1,400만 원까지는 역시 똑같이 50% 지원해 줘요. 그 말이죠. 그럼 결론은 보험 가입 금액
5,400만 원에 대해서는 50% 지원해줘. 지금 그 말이겠잖아요. 그래서 5,400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50% 지원해줘요. 이 600에 대해서 정부에서 몇 프로 지원해준다고요? 50%. 이 금액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료다 그 말이에요. 정부에서. 나머지는 계약자가 다 내고. 즉 지자체 지원이 없었다는 조건일 때. 이렇게 쉽게 바로 갈 수 있어요. 방식을. 자, 6천만 원 가입 금액의 몇 프로를 4천까지는 줍니다. 그 다음에 6천을서 4천을 초과하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70%까지만 정부에서 50% 줍니다. 그 말. 얘는 항상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82페이지에서 자, 이 적정 사용 면적 이거 꼭 암기. 네, 이 적정 사용 면적이 이번에 하나 개정됐다고 그랬죠. 하나 신설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좌측에 닭이 6개 토종닭인데 거기가 하나 더 들어온다고 그랬죠. 자, 6개 토종닭은 자, 6개하고 토종닭이 1제곱미터에 22.5도를 사용했을 때 뭐 한다?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을 해줄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 더 들어왔냐면 자, 삼계탕, 즉 3개용이 더 들어왔다는 겁니다. 3개용. 그럼 3개용은 1제곱미터에 몇 도예요? 41.1도. 자, 그런데 혹시 새로운 교재를 먼저 인쇄하신 분들, 새로운 교재를 인쇄하신 분들은 자, 이게 물론 또 교재에서는 지금 현재 오류예요. 오류 사실은. 이게 맞잖아. 이게 맞아요. 근데 새로운 신교재 지금 농구본에서 발표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단위가 2제곱미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농구본에서 혹시 실려가신 분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러면 한두가 차지하는 면적이 41.1제곱미터야. 지금 그런 개념인데 이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기에 1제곱미터 안에 41.1도 이하로 사육했을 때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해 줄게.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농구본에서는 다시 또 얘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해놨어요. 한두가 차지하는 면적 해가지고. 내일은 아마 개정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그러면 어쨌든 자 하나가 신설된 겁니다. 즉 3개용이 41.1도. 자, 얘라는 게 삭제가 아니 신설됐다는 것. 자,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서 제일 하단에 자 보험 가입 단위에 있어서 제일 하단 꼭 보시고요. 즉 정모와 말은 개별 가입. 그 다음에 솔은 자 우리가 70% 이상만 보험에 가입하면 포괄 가입, 전부 가입으로 봐주는데 성별을 구분 안 했다 그랬으면 70%, 구분했을 때는 80% 이상 가입하면 우리는 전부 가입으로 봐준다는 것.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서 또 개정사항 즉 한우, 유구, 젖소 자 이 구분이 생후 15일령부터 13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송아지, 큰소 이렇게 바뀌었죠. 자, 얘가 송아지, 그 다음에 큰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 원투로 바뀐 거예요. 그럼 자 여기 가입할 수 있는 게 생후 며칠부터 15일령부터 며칠까지 12개월 미만. 12개월. 자, 여기가 미만. 자, 큰 소는 12개월 이상부터 몇 세까지? 13세 미만.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소1, 소2로 해가지고. 자, 나머지는 같습니다. 즉, 돼지 있고, 말 있고, 가금 있고, 그 다음 기차 가축 있고. 자, 기타 가축에서도 사슴이 있고 양이 있죠. 근데 사슴이 만 2개월 이상, 그 다음에 양이 만 3개월 이상이잖아요. 자, 얘도 저희가 이제 분류를 시켜놨잖아요. 근데 사슴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딱 두 가지로 쉽게 설명해버려요. 아니, 기억해버려요. 자, 꽃사슴. 자, 꽃사슴이 있고, 그 다음에 엘크 있잖아요. 엘크 등 이렇게 분류해보시면 됩니다. 가입 원령에 있어서. 막 레드기언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슴은 지금 만 2개월 이상부터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만 2개월.
그러면 꽃사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생후 몇 개월부터 만 2개월 이상부터 해서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죠? 얘는 만 13세 미만까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얘 더 어리니까 맞아요. 더 작으니까 15세.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애들은 만 2개월부터 해서 만 몇 세까지? 13세 미만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얘를 하나로 하셔도 돼요. 꽃사슴만 작으니까 좀 더 많이 가입할 수 있어. 이렇게 분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있어서 284페이지. 자, 얘는 주계약하고 특약을 다 분리해 놓은 건데 굳이 여기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여기는 볼 필요 없고 나중에 뒤쪽에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그냥 패스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내용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은 자, 여러분이 이제 292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292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294페이지까지는 여러분이 가로치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5점짜리로. 5점짜리로. (292페이지부터) 해서 (294페이지까지는) 각각의 축정별 분류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로치기 문제로 5점짜리로 해서 많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296페이지부터는 이제 우리가 면부채로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1과목에서는. 잠깐 쉬었다가 자, 296페이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